안녕하세요. 코스트 이영건 대표입니다. 2025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2025년 첫 강의인데요. 올해의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 경제 트렌드의 변화, 그 중에서도 AI, 챗GPT-4로 관광 트렌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발표한 소비 트렌드에 대하여 관광산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제가 챗GPT의 트렌드를 묻는다고 했을 때 의아해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 챗GPT가 얼마만큼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셨죠. 작년 이맘때입니다. 딱 1년이 지났는데요. 4가 나오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에 이 챗GPT의 활용은 이제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 효율에 있어서 한 20-30% 정도 향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 5가지 정도는 비슷하거나 유사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디지털화와 스마트 관광, 웰니스, 건강 중심의 여행, 소규모 맞춤형 여행과 지역 특화 관광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미식 관광의 확장, 사실 이제 웰니스 섹터 내에 미식 관광을 둘 수도 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들,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서 여행 중에 또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해외 마케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인바운드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2천만 명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을 이미 하였고요. 그리고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천만 명 목표치에서 머물렀던 그러한 역량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좀 더 인바운드 트렌드에 대해서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관광, 여행의 선택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기후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여행 상품인지, 그리고 또 기업이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고 선택한다는 점이 올해 관광 트렌드에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그 챗GPT의 방향성만 국내 정책에 반영을 하여도 국내 관광 정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계속 이야기하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 기업들, 작게는 숙박업,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은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관광 정책은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인프라 투자와 단기 이벤트 중심의 할인 정책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와 스마트 관광의 도입에 있어서도 실패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혁신적인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 R&D 정책이 부재한 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웰니스 기반의 지역 특화 관광과 소규모 맞춤형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 중심의 미식 관광 테마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화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다채로운 마케팅을 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 이미 지금 조성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RTO, 재단, DMO, 그리고 관광협의체 등이 담당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2025년도 소비 트렌드입니다. 스네이크 센스라는 부분인데요. 관광 유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옴니보어입니다. 나이, 성별, 소득 등에 관계없이 집단의 전형적인 소비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취향과 취미에 따라 자유분방하게 소비하는 잡식성 소비 형태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자, 2024년 작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하나투어의 2030 예약률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나투어의 그 소비자들은 대표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6, 70대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상품만 좋다면 그게 연령, 성별 관계없이 예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트리플이나 놀 유니버스의 시니어층들이 예약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한 또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패키지에서는 블록을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OTA에서도 규모가 큰 OTA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아보아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죠. 평범하고 무탈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행에 대한 소비가 당분간 위축될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또한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행 산업의 위축이 상당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토핑 경제입니다. 기본 상품 구성에서 개인이 추가로 취향을 더하는 옵션 상품이 각광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개인화된 여행자들의 성향이기도 하죠. 일단 패키지 여행으로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자유여행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행사나 그리고 관광상품을 구성하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무해한 대상으로부터 힐링을 받는 심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착한 여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여행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탄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들이 여행과 접목되는 형태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라데이션 K는 문화에 대한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K푸드, K뷰티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와 세계의 문화의 융합적 관점이 반영된 관광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콘텐츠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융합 관광이 필요할 때입니다. 물성 매력은 고도의 디지털 사회로 갈수록 금관과 자연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강조되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는 웰니스 관광의 지속적인 인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원포인트 업입니다.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자기 개발하는 패러다임으로 여행 테마로는 미술여행, 사진여행, 음악여행, 미식기행,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여행인데요. 지자체 관계자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가는 선진지 관광이라기도 하죠. 인사이트 트립 등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챗GPT를 통해 알아본 관광 트렌드의 변화와 그리고 2025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발표한 소비 성향과 관광의 유사성에 대하여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내외 관광기업 그리고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관광 트렌드 발표 자료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통합하여 코스트에서 발표하는 2025년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